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그 소방 한계 법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진도표를 먼저 볼게요. 진도표를 보시면 여기 진도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도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본문을 볼 텐데 진도표가 있을 겁니다. 진도표로 해서 8차시로 해서 끝낼 거예요. 2달 8회 수업으로 진행되겠고요. 1시간에 일주에 4시간씩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 슬립 노트 이래도 목표가 되는 거고요. 물론 경채생들은 소방 기본법과 시설법만 보면 되는데 공채생들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법, 시설법, 공사법, 위원법 보셔야 됩니다. 자, 기초 강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단원별 키워드에 대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는 거고요. 법규 전체적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일반적 소방 법규도 소방학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 똑같이 사람이 있고요. 남자든 여자든 있고 여기에 불이 났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풀 수 있어요. 소방 기본법이든 시설법이든 공사법, 위원법이든 기본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일반적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총칙이 됩니다. 어떤 법이든 모든 법이든 총칙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1조는 목적이 됩니다. 무슨 법이든 마찬가지 1조는 목적이 되는 거고 2조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조의 목적,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 목적이 되겠죠. 그다음 구조도 있고 구급도 있는 거고요. 진압도 있겠죠. 이런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소방서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소방기관을 배우는 거고 또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하는 것이 바로 종합상실. 그 다음에 홍보까지 해야 되겠죠. 박물관, 체험관. 또 우리가 5년 계획, 우리가 몇 명 뽑을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이 종합계획. 또 소방의 날은 언제냐면 11월 9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일장 총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시설법이라면 여기다 뭘 설치하냐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소화기. 그죠? 이걸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이 법이에요. 소방법은 소방기본법이 있고요. 소방기본법. 두 번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이름이 제일 중요하죠.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이걸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배운? 세 번째는 소방시설 공사법이 있어요. 소방시설 공사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자, 이러한 네 가지 법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공채생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몇 문제? 5. 여기 몇 문제? 5. 여기 몇 문제? 5. 여기 몇 문제? 5문제 나와요. 물론 소방학과 경채생들은 2개만 치기 때문에 각각 10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채는 5 나온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법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두 번째 법은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소방서를. 그죠? 이거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자, 이런 시설이 바로 뭐냐면 소화기,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이 바로 소방설이에요. 이거를 설치 어디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 소방설이 뭐냐는 부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소방설 분류가 다른 것. 이게 나오죠. 소화설비냐, 경보설비냐, 피난 구조설비냐, 또 소화용수설비냐, 소활동설비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설치를 했다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하는 거. 또 안전 관리해야 되겠죠. 이런 법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소방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 이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법. 두 번째는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설이 뭐냐고 나오겠죠. 설치한 대상물이 이걸 뭐라 할 수 있냐면 이런 대상물이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뭐냐면 공사하는 법이 됩니다. 공사하는 것. 소방설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방설 스프링클러 설치한다라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설계해야 되겠죠. 설계.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공사해야 되겠죠. 세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감리해야 되겠죠. 뭐 이런 법이 나와 있는 것이 소방설 공사법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법은 뭐냐면 불을 끄는데 특별히 여기에 뭐다? 위험물이 있는 거예요. 위험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물을 뿌리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우는 거고 또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배울 거예요. 뭐 위험물 제주소도 있을 테고 뭐 저장소도 있을 테고 이걸 배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을 배운다. 일반 가장 큰 테두리는 뭐냐면 법이 되는 거야. 법은 주로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죠? 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여기서 모든 걸 기술할 수 없을 때 어디 기술하냐면 시행령에서 기술하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표현하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면 여긴 시행령에 정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행령에 정할 수 있으면 다 좋겠습니다만 다 못 정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에서는 행안부령에서 정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행안부에 정하는 거예요. 소방청은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답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 안에 소방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안부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시행령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 시행규칙이 있다 보시면 돼요. 셋째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수업을 했을 때 누가 수업해서 오전에? 김선 수업했죠, 그죠? 2시간 연달아 했죠, 그죠? 짜증 나죠, 그죠? 짜증 났지? 네, 전해줄게. 짜증 났습니까? 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저는 무조건 딱 50분 된다. 그냥 바로 나와버려. 알겠죠? 바로 나오고 50분 딱 지금 된다. 야 임마! 이러고 외쳐요. 그럼 바로 나가고 가버립니다. 바로 알겠죠? 45분에서 50분 사이 벌써 갑니까? 벌써 가 15분 됐는데 어디가? 화장실 가지마. 자, 일반적으로 45분 정도 무조건 맞히는 거야. 뭐 수업하다가 내용 근거한 게 없어. 우리 무조건 그냥 맞히는 거야. 45분에서 한 50분 사이. 알겠죠? 근데 휴식 시간 딱 몇 분? 10분 정도가 딱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나 2시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 공사업 위험 안전관리법 이 네 가지 법 이름이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 효과라는 것이 4번을 배울 텐데 4번은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법의 내용을 가볍게 이해도 간다. 자, 차후 기본 이론 때 확실한 학습과 빠른 학습 진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질문 방법은 뭐 수업 있는 날은 교무실 또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하면 되겠고요. 수업이 없는 날은 다음 카페가 있어요. 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자, 소방관계 법규가 나와 있는데 오해와 진실의 베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법규는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법령이 더 중요하다. 물론 법령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2019년도에 상반기 시험 분석해보면 법에서 한 9문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11문제 나왔다 보시면 돼요. 동등하게 출제되고 있다. 자, 그렇지만 소방 관련학과 경채생들은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학과에서는 나오지 않고 일반 공채에서는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법규는 기출만 보면 된다. 일반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출만 보면 한 50점 언저리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규는 별표는 보지 않아도 된다. 별표 또한 10년간 별표에서 142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표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라는 건 어디 있냐면
법에서는 별표가 없고요.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 기준은 또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의 결론을 보시면 법에 포함된 되는 전체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전체다 공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하면서 범위를 줄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법규가 조정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학보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법은 안 보면 금방 까먹습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잘 때도 법규를 보면서 자거나 또는 틀어놓고 자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 학습이 중요한 것이 법규입니다. 행정법, 헌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구 그대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법규는 효자 과목이다. 4번 나와 있죠. 법규는 공부한 만큼 나오는 솔직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응용과 새로운 문제 출제는 많은 타 과목에 비해서 법규는 문장 그대로 법 원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원문을 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원문이 따로 있고 3단 비교표가 따로 있고 앞에 내용이 따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원문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타 과목에 비해 조정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만큼 쉽게만 공부하려 하지 말고 정석대로 공부한다면 분명히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 법규라 보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자, 기초 법률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 법 9조, 뭐 법 10조, 법 1조 이런 겁니다. 1조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있죠. 1장이 됩니다. 장. 1장이 나오고요. 1장 총칙, 뭐 2장 소방 예방, 뭐 경계 이런 나오는데 1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 뭐가 되면 1조가 되는 거예요. 1조. 1조가 목적이 되겠죠. 물론 목적에는 1항이 없겠습니다만 그 밑에 뭐냐면 1항이 된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1항. 그래서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장, 두 번째는 조, 세 번째는 항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본다라면 구조 위에 볼게요. 법령의 적용수는 헌법이 제일 위에 꼭다리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봅니다. 구조의 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입니다. 국가는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국가는 장비 구입 등 시도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여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부가 나와요. 일부가.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런 부분을 걸어냅니다. 국고보조가 이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소방은 여러분이 국가 소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국가 소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뽑는 사람들은 누가 되냐면 시도의사가 되는 겁니다. 서울은 원순형, 경기도는 재명형이 뽑아줘요. 여러분 월급 또한 뭐 앞으로는 뭐 국가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은 전부 다 도에서 광역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가 낮는 지역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죠. 서울 같은 데는 충분한 재정 자립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충분합니다. 소방 재원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자원시설세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공장, 뭐 창고가 지어지게 되면 소방세로 거두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담배 피게 되면 담배에서 있죠. 일부분이 정부에서 가서 정부에 다시 내려오는 기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뭐 20 몇 %였는데 뭐 50으로 오른다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배세에 일부분 포함되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새가 피시면 됩니다. 손 봐봐 손. 오, 맨솔 냄새 나는 맨솔. 자, 아무튼 담배를 맨솔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게 중요하다. 남자는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 중에 누구냐면 저 이태정 선생님 뭐 다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답게 피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국산 아직 안 들어보셨죠? 국산 선생님 문동규 선생님이 있는데 장난 아니냐. 담배 한 3까지 그대로 피워버려. 마이복으로 진짜로 그대로 피워 그대로 막 그 빨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소방에 위한 사람입니다. 담배 그 자리에 3빵 빨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국어 선생님은 뭐 얄부리한 거 피더라고. 그건 안 돼. 그건 안 좋은 사람들이고 최소한 마이보로라는 것을 피워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물론 외국 담배입니다만 아무튼 담배를 피는 것은 소방에 상당히 해롭다. 이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몸에 해롭겠지만 뭐 그래서 국고보조라는 걸 얘기했고요. 2항을 볼게요. 1항 1호에 따른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 규격은 행안부령에 정한 나와 있죠. 이 말은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행안부령에 정한다는 말은 법이지만 이건 법이잖아요, 그죠? 봐봐, 이 법이지만 여기서 모든 걸 다 기술하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여기서 내가 쓰겠다 이런 얘기야. 행안부령에 정하겠다는 말은 시행규칙에 내가 이렇게 기술하겠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만약에 법에서 대령에 정하겠다고 한다면 시행령에 적겠다 이렇게 얘기죠. 이건 약속이 됩니다. 자, 시행 규칙 아니고 잘못 읽었네. 죄송합니다. 자, 구조를 볼게요. 잘못 읽었습니다. 구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장비 등의 국고보조입니다. 1항 구조입니다. 자, 국가는 소방 장비 구입 등 시도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하나 나와 있고요. 2항 봅니다. 1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 어디 정하고 있다? 대령에 정하겠다. 그래서 기준 보조율은 대령에 정하는 말은 여기서 뭐다? 기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시행 영보입니다. 반갈로 2번입니다. 법률 시행에 따른 세칙이나 규정의 내용에 따른 명령, 집행명령, 뭐 이런 위임명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2조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에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에서 분명히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대령에 정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사업의 범위는 뭐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1항입니다. 2조 1항. 9조 2항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갖고 왔다. 그래서 소방활동 장비라든지 뭐 청사의 건축이 있을 테고 2항을 보면 활동 장비 및 설비 종류 규격은 행안부령에 정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행안부령에 정한다는 말은 뭐다? 어디에 정하겠다? 여기서는 여기에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하겠다. 왜? 구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시행 규칙이 나와 있죠. 자, 5조 예를 볼게요. 세부적 기준인데 장비 및 규격 종류 가격이죠. 자,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에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술을 해야 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어서 별표에다가 따로 뭐다 내가 기술할게 라고 표현한 거라 보시면 돼요.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우리가 중간에 뭐 1조에 뭐 2, 뭐 2조에 뭐 3,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그냥 1조, 2조, 3조, 4조밖에 없었겠지만 나중에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거. 이런 것은 끼어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봅니다. 자, 반괄로 4번입니다. 대통령령이 됩니다. 자, 법규의 성질을 지닌 행정 입법 하나로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해놨지만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명령 내리는 것 형태죠. 자, 6번은 봅니다. 1장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 뭐다? 1조. 세 번째 뭐다? 1항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1조 그죠? 1항 이 형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법률의 제정,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정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정은 만들어지는 거고 개정은 뭡니까? 변경한다, 바꾼다는 거예요. 뭐 개정은 뭐다?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어진다. 자, 넘깁니다. 조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문이란 말은 법령 따위가 법령이란 게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1조는 뭐고 2조는 뭐고 적혀져 있는 걸 뭐라 할 수 있다? 조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 원래 문서, 원래문, 조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11번 보칙인데 보칙은 뭐냐면 보충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보충해서 만들어 온 거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벌칙인데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벌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벌이 있고요. 자, 우리가 벌금은 어떤 게 있냐면 소방행정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벌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질서벌이 있겠죠. 형벌은 얘는 벌금이에요. 벌금 이런 거예요. 또는 징역 같은 거고요. 자, 질서벌은 뭐냐면 얘는 과태료가 됩니다. 쉽게 해서 얘는 저 빨간 줄이 끄이는 거고 얘는 끄이지 않습니다. 자, 길 가다가 제가 소변 너무나 힘들어서 오줌을 놓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이건 예예요. 과태료가 되겠죠, 그죠? 근데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건 남자 지나간 뒤에서 내가 안았어.
이거는 얘가 해야 되겠어. 얘가 되겠죠. 철권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유명한 남자 배우 누구 있죠? 유명한 누구 좋아합니까? 남자. 공유가 안 왔다. 이건 불이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안 하면 성추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벌금이 되겠죠. 벌금. 이해되죠?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벌금과 질서벌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규약이 있죠. 규약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됩니다. 뭐 회칙, 뭐 헌장, 정관 이런 게 있죠. 자, 별지라는 것은 뭐냐면 부록에 대한 부가적 추가 서류입니다. 부침 이런 형태죠. 15번 봅니다.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얘는 뭐냐면 완전 또라이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 또라이가 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뭐다? 약간 덜 또라이가 됩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피 뭐가 있다? 피 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얘는 어떠한 건든지 대부분 뭐냐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뭐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할 수 없어요. 자, 피 뭐다? 한정 뭐다? 후견인이 있죠. 얘는 약간 덜 또라이죠. 근데 뭐 얘도 결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만 주로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을 피한정 후견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법원에 판정하겠죠. 이가 더 심각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것을 뭐 15번은 예전에는 금치산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금치산자 뭐를 피성년 후견이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16번 소방공무원법. 이 소방공무원법은 1978년도에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소방법에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소방공무원법은 소방학에서도 배울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경력직 중에 특정직이다. 뭐 또 이런 걸 다 배울 겁니다. 계급의 종류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소방기본법 17번부터 20번까지를 체크하세요. 이게 바로 사계분법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이름이 됩니다. 이건 이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름이니까 왁구가 중요하다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이름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 목적은 뭐다?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공채는 기본법 17번의 5문제,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의 5문제, 그 다음에 소방설 공사업법의 5문제, 위험물법의 5문제 나온다는 거죠. 이름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이름을 외운다 제일 중요합니다. 뭐 김계동, 김을동, 김동준처럼 이름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소방 기본법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법이 됩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물론 예방과 경계와 진압은 다릅니다. 나중에도 배울 거예요. 자,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이바지함 목적을 합니다. 18번 봅니다.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소방설 공사업법이 됩니다. 20번 뭐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이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조항이 적혀져 있겠죠. 첫 번째 소방기본법 부터 볼 텐데, 자, 앞에 볼게요. 자, 소방기본법이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이든 소방설 공사업법이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든 이 그림에서 다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소방과 똑같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의 기본 되는 법이 되는데, 자, 우리 기초교재를 본다라면 기초교재 맨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챕터 4가 있죠. 첫 번째는 기본법, 두 번째는 시설법, 세 번째는 소방설 공사법, 네 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자, 또한 2번 파트 2에다가 원 조문을 원 이름은 뭐예요? 화재 예방 적어보세요.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이에요. 이걸 줄여서 약칭으로 해서 소방설법이라는 거예요.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설 설치하고 유지하고 안전관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됐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안전관리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소방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기면, 자, 기본법에서 보면 파트 1에서
왼편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챕터 1 총칙, 챕터 2 장비비 용수시설, 챕터 3 예방 경계, 챕터 4 소방 활동, 챕터 5 조사, 챕터 6 소방선 육성 지능 지원. 그다음에 안전원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순서예요. 이 순서가 바로 뭐냐면 이 순서가 바로 장이에요, 장. 1장이 뭐냐? 1장이 총칙이다. 2장이 결국은 우리가 뭘 있어야 불을 끌 수 있겠어요? 장비와 용수가 있어야 불이 끌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뭐예요? 등이란 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더 있다 이런 얘기죠. 등이란 말은 뭐다? 몇 가지 더 있다 이런 거죠.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장비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죠? 뭐 이게 등이 되겠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3장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장비도 있고 물도 있고 용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있는 거야. 용수가 있다고 한다라면 챕터 3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방하고 뭐 해야 되겠어?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예방과 경계는 또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방 경계가 있는데 자 봐봐요. 자 우리가 화재를 예방한다. 자 예방하고 뭐가 있냐면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이 있어요. 자 이거 맞춘다는 분이 있다. 맞춘다 그러면 제가 여기 커피 다 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10,000원씩 내가 다 쏠게. 10,000원씩 딱 찾아서. 없습니까? 손 들어봐. 맞출 수 있다. 예방과 경계 진압 차이점. 자 소방학과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소방학과. 자 됐습니다. 내가 할게 그냥. 자 보면 모르기 때문에 온 거죠. 자 화재가 여기 났죠. 화재가 났다 하면 예방은 뭐냐면 화재 이전에 있죠. 여기 막는 거예요. 이게 예방이 이게 분명히 같다라면 같이 적지 않겠죠. 다르기 때문에 적어놨겠죠. 그죠? 예방은 화재 이전에 막는 걸 예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프리벤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는 뭐냐면 경계는 우리가 화재 이후에도 불이 옆으로 번지를 막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걸 경계라 할 수 있는데 이걸 경계를 합니다. 화재 이후에도 막는 거예요. 이걸 조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프리코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한다 이런 거죠. 이게 경계예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적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적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영어를 제가 토익 2번 쳐봤는데 2번 치니까 950점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번 치면 1100점? 합쳐서라는 게 얘기하죠. 그래서 합쳐서 뭐 300, 45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 치면 1600점까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만 영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방이 되는 거고 경계. 진압은 당연히 서프레션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과 경계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경계는 화재 이후에도 옆집으로 번지는 걸 막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경계가 더 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방 경계를 하는 거고 예방 경계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불을 꺼야 되겠죠. 불을 끄는 게 바로 뭡니까? 소방 활동이 되겠죠. 순수히 나온다는 거죠. 느낌이 이해되죠? 첫 번째는 총칙. 총칙은 뭐냐? 소방기관도 설치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상시도 나오겠고 홍보하기 위해 박물관 나오겠다. 두 번째 결국은 불을 끄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장비와 인력과 용수가 필요하잖아. 그죠? 이게 소방의 3요소예요. 사실은. 우리가 연소의 3요소는 뭐다? 산점이었지만 소방의 불을 끄는 3요소는 뭐다? 인력과 장비와 용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되겠죠. 소방의 3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예방돼야 경계돼야 되겠죠. 그 다음 불을 끄는 게 바로 뭐다? 소방 활동이에요. 소방 활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화재 조사가 되겠죠. 언제 불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 늦게 간다라면 어때요? 발화 지점도 우리가 확인도 못할 뿐더러 확인할 길이 없겠지만 우리가 소화활동과 동시에 가야만 어디에 불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산 육성 지능이 왜 나오냐면 소방산업은 영세합니다. 우리가 소방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길 지나가다가 혹시 소방업체를 보신 분이 있어요? 소방업체. 소방업체라는 것은 설계업체, 공사업체, 감리업체를 얘기합니다. 업체를 보신 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보신 분 업체 괜찮습니다. 소방업체를 보신 분 길 지나가다가 못 봤죠? 소방업체는 어떤 게 업체냐면 길 지나가다 보면 소화기 막 걸려 있는데 보셨죠? 무슨 소방 이러는 거? 기총소방 아니고요. 무슨 소방이라고 뭐 기총소방 그러는 건 아니고 무슨 소방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소화기 같은 게 걸려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하단 말이에요. 영세한 거죠. 그래서 영세한 것에 대해서 좀 국가에서
육성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방산업 육성진흥지원입니다. 영세에서.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하냐면 주로 표어, 포스터,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동료 대우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 하는 것이 안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챕터 7까지 나와 있는 게 주로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물론 보칙도 나오겠고 벌칙도 있겠죠. 이런 순서다.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총칙, 뭐 소방기관. 두 번째 결국 불을 끄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장비와 용수가 필요하다. 느낌만 잘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방 경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 활동 펼쳐야 되겠고, 소방 활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화재 조사다. 근데 조사를 하는데 영세하다. 그죠? 영세하다. 그래서 산업이 육성한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기호흡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 거래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산청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름 영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장갑 또한 예전에 문제가 많았고요. 그 헬멧 있죠. 헬멧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육성을 해야 한다는 거. 한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소방 드론이 유행했단 말이야. 드론. 근데 드론은 개발을 이제 저도 이제 R&D 사업을 해서 했는데 드론을 개발했어요. 근데 화재 현장에 띄웠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재 현장에 띄우니까 개발할 때 우리가 몇십억을 통해서 정부의 돈을 받아 개발했어요. 근데 띄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실패. 두 번째 또 이제 보이도록 이제 불빛 딱 넣었어. 두 번째 또 실패된 이유가 뭐냐면 화재가 나면 기류가 심하잖아. 그걸 통과하지 못해. 실패. 결국은 개발은 했는데 잘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로봇을 또 개발했어요. 얼마 전에는 소방 로봇. 화재 현장에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로봇을 통해서 있잖아. 불을 진압하는 거예요.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소방 육성 이런 지능 지원 때문에 정부의 돈을 받아서 개발했는데 이렇게 탱크처럼 돼 있어요. 탱크처럼. 탱크 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퀴처럼 돼 있다.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개발해서 딱 이제 시연을 했는데 턱이 요만큼 한 게 있어. 못 올라가. 그래서 실패. 그렇죠? 이거 턱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 턱이 없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약간 턱이 있으면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데를 가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일어서 이렇게 걷더라고. 걸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에 대해 육성해줘야 된다는 누가 정부에서 이게 바로 소방산업 육성 진흥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소방산업이 어떻다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안전원은 또 나와 있고요. 안전원은 주로 교육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봅시다. 자, 소방의 이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글입니다. 소방학이든 소방법이든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뭐 박사까지 받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 내용이에요. 받았는데 사람이 있고 불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다 중요한 거죠. 이분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누가 가장 취약하겠습니까? 건장한 사람, 그 다음에 노약자, 그 다음에 뭐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이. 뒤에 있는 세 명이 취약하겠죠. 건장한 사람들은 뭐 그냥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장애인 위험하겠죠. 이런 분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총칙이 나와 있는데 1장은 바로 뭐다? 총칙이 됩니다. 총칙. 첫 번째는 1조가 나오는데 1조는 목적이 나와 있을 거고요. 2조는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해 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19 뭐다? 종합 상실을 설치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물관, 종합계획, 소방관이 됩니다. 2장은 소방 장비 용수입니다. 결국 불을 끄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장비가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하고 이 등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인력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소방대가. 소방력은 인력과 장비 등이 되는 겁니다. 소방 힘이죠. 장비의 국고 보조. 장비 헬리콥터 한 대 사는데 얼마 하겠습니까? 헬기 한 대. 얼마 할까? 헬기. 얼마 할까? 헬기. 몇백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지, 그지? 헬기 한 대 몇백 합니다. 헬기 1억 하지 않습니다. 이태정 교수님이 차가 한 1억 정도 할 것 같고 김수환 선생님 차도 한 1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제 차는 한 200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차가 아반떼인데 아반떼 HD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수업할 때는 아니고 예전에 다른 수업할 때인데 거기 주차를 하려고 딱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착상해서 아니 내가 지금 수업을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한 얘기 더 웃겼어요. 너 저번에도 그랬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제가 지각 10분 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다가 중지 않았네. 자 아무튼 차로 이게 평가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자 아이씨 잡히면 죽여야 되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갑질 너무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랬지라는 말 때문에 내가 쇼크 받아가지고 그 일은 절대 장 끌고 오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아저씨 똑같아요. 자 봅니다. 자 소방역 국고보조 그러니까 국고보는 국가의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헬기, 소방청, 우리 소방배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울릉도 앞바다에 불을 끄는 경우는 우리가 불을 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 앞바다에 불났다고 한다면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메어든 선박이 불났을 경우는 우리가 불을 꺼줘야 된다는 얘기죠. 메어든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수시설, 응원은 뭐예요? 응원은 이건 삼풍백화점 때 나온 건데요. 삼풍배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소방역, 서울소방관의 힘으로 도저히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소방관, 또 울산 소방관, 경북 소방관, 강원 소방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이게 바로 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방 동원은 얘는 예전에 충남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발생되었어요. 그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더 큰 범위의 재난이에요. 시도의 소방역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소방청장이 누구에게 시도의사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동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강원도 산불에서도 진행되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걸 배우는 게 장비와 용수입니다. 결국은 장비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러나 국고보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응원을 펼치고 국가적 재난일 때 동원까지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방 경계입니다. 예방 조치, 예방을 해야 되겠죠. 또 화재 경계 지구라는 건 특별히 뭐다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 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시장 지역이라든지 또 공장 창고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 위험 경보가 나와 있는데 위험 경보는 딱 45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딱 멈추고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위험 경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보겠습니다.